일단 뭐 여러분들이 공통 수학,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배웠던 좌표평면 관련 내용들은 계속 꾸준히 복습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한번 써볼게요. 오랜만에. 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두 B를 더해주고 선분 이름 순서대로 점들을 잘 적어 놓으신 다음에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끼리 크로스 이렇게 배우셨고,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끼리 크로스 이렇게 배우셨죠. 이 점 이름 순서가 중요하다. 만약에 선분 BA라고 되어 있었으면은 이 두 점을 바꿔놓고 하셔야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분점. 자, 외분점은 공식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서 그림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외분점 공식은 내분점 공식의 켤레 같은 느낌이 드는 공식이죠. 근데 이제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읍시다. 자, 첫 번째로 m이 더 크면 이렇게 m 대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더 크면 이렇게 m 대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그림 좀 잘 그려 놓으세요. 요 2번. 근데 지금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좌표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X축만 있는 거고 점 P가 여기, 점 Q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PQ를 M 대 1-M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란 뜻이야. 이 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점과 두 B로 공식을 써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서는 1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난 숙제 해왔나? 요거는 했네? 하나 했어? 복습은 했어? 이렇게 끝. 자, 볼게요. 계산. 자, 두 개의 B는 더해주고, 그 다음에 M이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1-m이랑 얘랑 곱하는 거거든요. 1-m이랑 얘랑 분배 법칙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1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밑이 다 같아서 합쳐줄 수 있는데 m 요쪽에 올려주고 플러스니까 진수 3은 곱하기 3이 되고 요거 m 이쪽을 올려주면서 3의 m승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3의 m승을 깔아줘야겠지. 그럼 로그 5에 이 3m승이랑 12m승 약분하면 12m승이 3m승, 4m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 3m승으로 약분해주면요. 이렇게 4의 m승만 남아요. 그럼 로그 어의 어쩌고가 1이 되려면 요만큼이 5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4의 m승은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 자, 다음 14번 보시죠. 자, 14번은요.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일단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 두 점 PQ 사이에 거리가 궁금하다라는 거를 캐치한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자, P에 속도 함수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거리차가 필요하니까 위치 함수를 찾아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분상수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이 적분상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0 나오면 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q의 속도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에서 적분하면은 점 Q의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 상수는 없고. 그럼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x1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럼 얘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제 원점에 있다가 점점 좌표값이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고. 그지? 여기서 좌표값이 최대가 됐다가 다시 극소까지 좌표값이 줄어들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VT랑 달라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래프는 나는 여기까지 운동을 하는 거야. 그 다음번엔 또 좌표값이 계속 증가하니까 좌표값이 계속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Q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위치차가 이렇게 됐다가 서로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위치가 벌어졌다가 그 다음 여기서 만났다가 다시 위치가 벌어졌다가 또 여기서 만났다가 이렇게 위치가 벌어지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지금 이런 데가 위치차가 꽤 크죠. 그죠? 그 다음 이런 점에서는 같은 시간일 때 같은 위치에, 같은 시간일 때 같은 좌표에, 같은 시간일 때 같은 좌표에 있는 거니까 만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위치차를 어떻게 해석하려면 되냐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가지고요. 차 함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차 함수를 만들면 얘가 위치 차 함수가 돼. 알겠어요? 둘 다 굴곡 있는 곡선 상태에서 위치차를 계산하고 위치차를 계산하고 위치차를 계산하고 위치차를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차 함수를 계산해 놓으면 이 위치차들을 다 계산해 놓은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쓰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ft 밑줄 그시고 x1t-x2t라고 적으시는데 이 x1t에서 x2t를 뺐을 때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는 x1이 더 크고 x2가 더 작으니까 양수가 맞아, 함수값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x2가 크고 x1이 작아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위치차로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건 여기서 좌표값 자체가 4 차이가 났다라는 거니까 거리는, 위치는 이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그냥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단 거를 우리가 위치차 함수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절대값을 달아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정석이긴 해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야. 자, 쓰세요. 이제 가장 안 좋은 공부법은 이 FT를 외워서 공부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공부법이긴 하지. 여러분들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 자, x1에서 x2를 뺀 함수를 먼저 그려보면요. 이렇게 뺄 거니까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3차식이 돼요. 이걸 잘 그려내야 되니까 얘 미분을 해보면 (2초) 때랑 (6초) 때 0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2인 곳이랑 6인 곳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 3참수지?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변곡점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평균값이 변곡점이고 얘네들이 이제 간격이 2 차이 나는 게 밝혀졌으니까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까지도 2칸 해서 여기 0. 그 다음에 극대값과 함수값이 같은 곳도 간극 자체가 같아서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해석한 연습을 계속했죠. 그럼 x축이 지금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t축이라고 해야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이 지나가는 거지. 지금은 f축이라고 해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원점에서부터 위치차가 점점 증가하다가 6초 때 다시 만나나 봐요. 위치차가 0이니까.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 ft는 0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했어. 그럼 0부터 2까지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요게 a고요. 그 다음에 ab에서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2초부터 6초까지 위치차가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b고요. 답은 끝났습니다. 점 Q가 움직인 거리 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밑에다 쓰세요. 이게 공식이지, 공식. 이론 수업했던 거 기억하고 있니? 거리는 넓이적분, 그 다음에 변위는 정적분. 이걸 외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계산을 먼저 보여줄 거야. 이 함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한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Q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동거리 구하려면 속도함수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 적분하는 거거든. 대신 절대값 달고 이거 봐봐. 끝까지 집중해봐. 몇 초부터 몇 초까지냐면 2초부터 6초까지야. 근데 이 함수는 2분의 7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부터 2분의 7, 즉 3.5까지는 이 안에 있는 식이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다음 2분의 7초부터 6초까지는 이 t가 2분의 7보다 크면 얘가 양수여서 그대로 나와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7t에다가 2랑 2분의 7 넣어야 되고, 자, 얘는 적분식 부호만 바꾼 다음에 여기에 2분의 7이랑 6을 넣어야죠. 당연히 이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분의 7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49 플러스 2분의 49. 그 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4. 10인데 아래 끝이니까 뺄셈을 해야 되지. 자, 6 넣으면 36 마이너스 42. 빼기 36 마이너스 42 했고 4분의 49 마이너스 2분의 49.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2배가 되는 것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뭔가 윗끝 아래끝이 겹치면서 이 적분식 부호가 반대면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맨날 값이 같아. 계산해 볼게. 이게 4분의 49 마이너스 4분의 49 곱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49니까 요만큼이 4분의 49야. 얘도 부호 반대인데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이만큼도 4분의 49란 말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2분의 49예요. 그 다음에 여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이거 2분의 32니까 계산해주면은 17, 2분의 17이 돼서 답은 2번인데 계산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서 보세요, 이제. 지금 v2t 함수가 마이너스 7이 y절편이고 이렇게 기울기 2짜리 직선이란 말이야. 이게 2분의 7이고, 근데 우리는 2초 때부터 6초 때까지 이 물체의 이동 거리, 즉 운동이 궁금한 거거든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배웠어요? 이동 거리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차 함수란 말이야. 우리가 굳이 이런 정적분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 요 넓이를 구하면 어차피 면적인데, 요 면적을 구하면 어차피 이동 거리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란다. 1.5니까 3.5니까 요 길이가 1.5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어차피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4-7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거든. 그 다음에 요 면적 구하면 어차피 이동거리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3.5고 여기가 6이니까 요 밑에가 2분의 5예요. 2.5. 그 다음 높이는 어차피 여기다가 6을 넣으시면 돼. 그럼 12-7이니까 여기 5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4분의 9 더하기 4분의 6 넣으면 11 빼기 7이야? 5 맞지? 25니까 덧셈하면 4분의 34가 되고 답이 2분의 17이 돼. 이게 이제 솔루션 2.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봐봐. 아쉽게도 이거는 직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2차 함수만 돼도 3차 함수만 돼도 어쨌든 적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알려준 게, 자 봐봐. V2가 2t-7이야. 그러면 x2 점 Q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는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없는 거지. 요거 한번 그려볼게.
맞죠? 지금 이물체는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의 운동이 궁금해요? 2초부터 6초죠. 그죠? 그럼 2초 때 위치는 여기서 알 수 있을 거고 6초 때 위치는 여기서 알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좌표값들을 구해요. 당연히 극소에서의 좌표값도 구해놔야 돼. 자, 2 넣어볼게. 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그죠? 그럼 2분의 7 넣어볼게요. 여기 봐야 돼. 마이너스 4분의 49.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 넣어볼게. 여기도 6 넣으면 36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6. 그럼 이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한 거냔 말이야. 2초 때 마이너스 10에 있다가 이 1.5초 때, 아니 3.5초 때 자꾸 1.5라고 그러네. 3.5초 때 마이너스 4분의 49에 있다가 6초 때 마이너스 6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위치 함수에서 이 함수값의 차를 구하면 여기서 이만큼 온 거니까 이 좌표값의 차를 구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동 거리라 그랬죠? 더하면 4분의 34. 그래서 2분의 17. 그래서 또 2번이야. 이해돼요? 요 4분의 9라는 이 면적값이 위치 함수에서는 얘랑이 함수값의 차로 나타난다고. 이 면적값이 있잖아. 이 위치 함수에서는 이 함수값의 차로 나타나. 돼요? 여러분 이거 할 거예요? 물론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얘들아, 내가 계속 강조하고 내가 주장하는 건 둘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단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다음 저 방법으로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이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방법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저 방법으로 해야 돼. 나연이 이해돼? 자, 빨리 별표 쳐요. 이 14번 이 하나만 제대로 연습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이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놓는 거야. 내가 설명했던 세 가지 방법으로. 얘나 이해돼? 집에서 꼭 다시 봐요. 나연이도 이해는 잘 되지? 근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야. 넘기세요. 자, 15번 보시죠. 자, 일단 15번은 읽고 푸는 시간 제가 1분 드립니다. 당연히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이랑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어떤 부등식을 풀려면 코사인 함수랑 2분의 1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요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어차피 이 각도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단위원을 그리셔야 돼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 어떻게 찾죠? x값이 2분의 1인 곳을 찾아서 동경을 찾아가지고 이 각도를 읽어주면 되지. 그래서 60도랑 240도죠. 아, 60도랑 300도죠.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풀면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요. 이렇게 풀어냈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치? 근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풀라 그랬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를 이렇게 두 개 찾아냈잖아. 그럼 도대체 동경이 어디로 지나갈 때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더 작냔 말이야. 바로 이 부분이지. 그치? 코사인 61도, 코사인 63도, 코사인 90도, 코사인 100도, 코사인 11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80도, 코사인 200도 뭐 이런 애들이 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도가 61도, 62도, 90도, 180도 뭐 이런 각들이란 말이지. 내가 이렇게 풀지 말라 그랬죠. 훨씬 빠르잖아요. 단위원만 가지고 풀면. 얘나 이해돼?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지? 그지? 얘들아, 얘가 필요할 때가 있어. 삼각함수가 무조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이쪽이 이렇게 특수각이 아닐 때야. 그럼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코사인이 7분의 1인 곳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요, 이 두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또 각도도 물어보진 않아. 그냥 의해가 뭐 알파 x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그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이에요? 이 문제는? 요 가운데 파이니까 2파이죠. 맞죠? 그 다음 또 언제 삼각함수 그래프 써야 된다 그랬어? 자, 잘 공부해놔야 돼, 얘들아. 배우면 기억해야 돼.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식을 줄 때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방정식에서는 양변을 탄젠트, 아니 코사인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탄젠트 x가 되지? 그럼 탄젠트 x가 루트 3 되는 각도를 그냥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젠트나 코사인으로 나누면 안 돼요. 나눠도 되는데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부등호를 결정 못합니다. 코사인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인데 코사인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부등식을 2번 푸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루트 3 코사인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인 x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사인 x가 루트 3 코사인 사인 x보다 더 큰 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특수각이 아닌 부등식을 풀 때나 그럴 땐 삼각함수 그래프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8분면을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 아니죠. 이거야 그릴 수 있지. 얘 뭐니? 상수함수야. y는 k 같은 상수함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다행히 둘 다 진폭은 똑같아. 얘도 1코사인이고 얘도 1사인이야. 코사인부터 그려줄 건데 자, 가운데 나누고 4분의 1 하기로 했지. 자, 여기다 코사인 x를 얹을 거야.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대칭처럼 안 생겼죠? 이 그림이 크니까 힘드네. 뭐 요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사인 그릴 건데 얘가 사인 함수인 건 아니거든? 사인은 약간 점선으로 그릴 건데요. 여기서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딘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대답 한번 해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일 거 아니야? 왜냐면 기존 주기를 4분의 1로 나눈 곳이 이제 첫 번째 칸이니까. 그지? 그럼 7분의 파이는 어딜까? 7분의 파이. 너네 여기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아지는 곳이 45도인 건 알죠? 그죠? 그럼 7분의 파이면 어딜까?
8분의 파이가 여기에 절반이니까 7분의 파이분은 그거보다 조금 큰 한 이 정도? 알겠어요? 그럼 사인 7분의 파이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난 두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코사인 그려놨잖아. 그럼 이 상수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돼? 그러면 코사인 x라는 곡선이 y는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상수함수보다 더 작은 곳 어디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x값하고 여기 x값을 찾아내야 되죠? 당연히 못 찾아요. 당연히 못 찾습니다. 방정식으로 못 풀어. 그림으로 하는 거야. 잘 봐. 너네 여기 길이 같아 보이지 않아? 당연하지, 그지? 여기 길이가 지금 7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 7분의 파이야. 그리고 나서 또 선 대칭성에 의해 여기도 7분의 파이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 x값은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14분의 7파이고 14분의 2파이니까 1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2분의 3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된단 말이지. 아니면 뭐 14분의 5파이랑 더해서 2파이가 되는 각도를 찾아도 되고 14분의 23파이거든요. 답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각도 x는 14분의 5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같아도 되고 14분의 23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푸시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9번에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어? 평소에 이런 것도 풀었던 애들이거든, 니들은. 코사인 x랑 사인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코사인 x가 작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 뭐 이런 것도 풀었던 애들이거든. 코사인 x 그려놓고 여기다가 상수함수 얹어놓고 여기를 못 찾을 리가 없어요. 대칭성으로 찾는 거거든요. 되시죠? 빨리 그려가요. 그려가야 할 수 있을 거야. 내신에서는 사인 코사인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들이 뭐 한 22문제분 정도 푼다도 그러면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것도 많은 건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30문제를 보시면 단원이 6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2문제 중에 단원이 6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가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칭성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 나오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앞으로 계속 익숙해질 내용이에요. 지금이야 조금 생소할지언정. 자, 넘겨봅시다. 자, 17번, 18번 볼게요. 이 2개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 자, 17번은 여러분 이게 또 긴장되는 순간인데 긴장되는 순간이야. 얘나 적었어? 적어도 돼? 긴장되는 순간이야, 얘들아. 자, 17번 여기 보세요. 이 식을 보시고요. 얘 찾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시그마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진짜 초어려운 막 진짜 엄청 어려운 막 4점짜리 문제야. 그러면 뭐 내가 할 말 없는데 여러분 이게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도 일반항을 못 구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예.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건 공부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SN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걸로 AN 찾는 거거든. 내가 방학 때부터 뭐 얼마나 강조를 했던 거냐면 이 안에 아무리 복잡한 일반항이 있어도 여기에 n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면 이 식은 이 수열에 대한 SN을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이 SN-SN-1이라고요. 이거를 아직도 모르시면 이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자, 1부터 n까지 넣으란 얘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너네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거 안 돼요, 이제. 지금 문제에서 준 뜻 자체가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여기다가 3 넣으면 A1제곱 더하기 B1제곱, A2제곱 더하기 B2제곱, A3제곱 더하기 B3제곱이고 이쪽에 F3이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N-1 넣으면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진짜 이해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다 지워주고 얘랑 얘만 남잖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너네 SN 이렇게 있어. 그럼 AN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돼 있으면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못 한다는 얘기야 지금. 얘 둘이 같은 문장이잖아. 맞아? 그럼 이 수열의 합을 만드는 일반항의 n번째 항이 Sn-Sn-1이라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 이딴 식이 와. 그래도 뭐 어때? 이거는 SN을 알려준 건데 뭐. 여기에 1부터 n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개할 거냐고. 그 다음 여기에 1부터 n-1까지 넣어서 이렇게 전개할 거냐고. 그 다음에 이걸 뺄 거냔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이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식이 나오면 정말 반가워야 돼, 이제는. 아, 나 이거 일반항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 나 이수열의 n번째 항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반가운 식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수열 나오면 니들이 AN 쓰듯이 저 표현 나오면 일반항 찾는 거야. 이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된다고요, 지금. 난 이해돼? 얘는 이해되니? 진짜 많이 강조했죠. 나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 이젠 알 때가 됐어. 얘나 돼? 난이도? 할 수 있죠? 이걸 시도하다가 안 되는 문제들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되지. 이걸 못 쓰면 안 되지.
자, 빨리 써요. 그리고 계산해서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계산이 좀 안 될 수는 있어. 자, 이거 정리해가지고 뭐 EN-1도 좀 넘겨가지고 이렇게 AN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 계산 한번 해봐요. 나이는 거의 다 했네.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됐지. 부분 분수할 때 뒤에다 큰 거 놓고 하라 그랬잖아. 뒤에다 큰 거 놓고 해야. 그렇게 해도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앞에 개수도 음수고 막 지워지는 방향이 이상하니까 앞에 게 뒤에 걸 주고 막 이럴 거야. EN 플러스 1 했네. 이거 다 계산했더니 EN 플러스 1이야. 근데 왜 AN 못 구하고 있어? 자, 봅시다. 이 계산 못하면 안 되죠. 중학교 3학년 계산이에요. 중학교 3학년 계산. 얘나
플러스 2n에 나 말 안 하고 계산 쭉 해도 되죠? 뭐 설명할 게 없는 계산이어서. 이거고요. 저기다 넣으면 이걸 뜯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1부터 10까지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지우는 건 니들이 하고요.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돼요? 얘나 돼? 이해돼 얘나야? 얘들아 지금 봐봐. 이거 너무 하지 않아? 이거 안 되면 아까 문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을 볼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어쨌든 뭐 오랜만이라 까먹었을 수는 있으니까 계속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18번 풀고 쉴게요. 18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3차 함수 넓이 공식도 정리 좀 해줄게. 자, 일단 여러분 kxx-2 x-3이라 그랬으니까 0, 2, 3 찍어봅시다. 어디에요? 0, 2, 3. 여러분들 책에다 직접 찍어보세요. 0, 2, 3. 찍으셨죠? 문제에서 ANLB 마이너스 BNLB를 한다 그랬으니까 더 자주 나오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고요. 더 자주 나오는 문장은 자, ANLB를 양수로 도출해야 되고 BNLB는 부호를 바꿔서 도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 적분할 필요 없이 그냥 0부터 3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런 문장이 나왔다면 0부터 3까지 fx, dx는 0이었겠지. 아시죠? 설마 모르진 않겠지, 이거는. 자, kx 3승의 마이너스 5kx 제곱에 플러스 6kx니까 k 꺼내서 적분을 합시다. 4분의 1x 4승 마이너스 3분의 5x 3승 플러스 3x 제곱 여기에 0부터 3까지 넣으면 3 k값 구하는 문제죠. 9번보다 10번이 훨씬 쉽죠. 아무래도 9번이 살짝 무거웠다 보니까 자, 3 넣으면 4분의 81 27인데 9가 되고 45 여기는 27 자, 얘가 3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18이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72니까 얘랑 계산해가지고 4분의 9가 돼요. K는 3분의 4죠. 2번입니다. 이렇게 간결한 문제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90번 모음까지는 공부하면서 개념 공부를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넘기면 19분인데 우리 19번인데 우리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6시 35분부터 한 오늘 22번까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일단은 19분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중간에 점근선도 좀 이렇게 있을 테지만은요. 문제에서 범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불연속점이 존재해버리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 그래프가 내려오는 방향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이건 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도죠. 탄젠트 마이너스 60도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루트 3, 거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서 3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요게 7.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려면은 이제 b를 대입해 줘야 돼. 그러면 a 값은 4한 거 구해놨으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루트 3 탄젠트 2b가 1이 되거든요. 그럼 탄젠트 2b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각도는, 그쵸? 30도 아니면 210도 뭐 이런 각도지. 그래서 이 2b가 30도일 거냐, 뭐 210도일 거냐, 아니면 뭐 390도일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2로 나눠주면 뭐 12분의 파이, 뭐 12분의 7 파이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가까운 각이어야 된단 말이야. 더 먼 각이면은 점근선이 물려서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작은 양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b는 12분의 파이야. 계산해 주시면 답은 3번이죠. 안 어렵죠? 이런 삼각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죠, 그쵸? 부등식도 푸시는데. 자, 20번 봅시다. 자,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곡선과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는데 a랑 b가 같다 그랬어. 그러면 넓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거나 아니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뺐을 때 요 a나 b가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거나 음수로 나오고 양수로 나오면서 서로 정적분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빼실 때는 아무래도 최고차인 계수 양수인 게 좋으니까 저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겠습니다. 요거 dx 하시면 그냥 0 나오는 거예요. 왜?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했다라는 건 3차 함수가 위에 있는 요 b가 양수로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밑에 있는 요 넓이 a가 이렇게 음수로 대출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치? 난 이해되지? 오케이. 계산하시면 돼요. 4분의 1 x 4승인데 2 들어갈 거니까 16. 그 다음에 3분의 2 x 3승인데 2 들어갈 거니까 8. 그 다음에 얘는 kx가 될 건데 2가 들어갈 거니까 2k. 자, 계산해주면 16 더하기 3분의 16. 그러면 3분의 64죠. 그래서 k 값이 3분의 32예요. 3분의 2 x 3승. 3분의 16, 48, 64. 2k. 4분의 1 x 4승. 이 넣으면 16. 여기가 4다. 미안. 그러면은 16 더하기 10이니까 28. 그럼 k가 3분의 14. 됐죠? 뭐 어렵진 않은 거고. 4번이고 넘겨서 21, 22번 봅시다. 자,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21번은 또 8분면을 잘 그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코사인 함수긴 해서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내가 이 정도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래서 알파 위치랑 베타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 봅시다. 제가 좀 그림을 잡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8분면 어떻게 그리는지만. 너네 지금 보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이 그 뭐지? 진동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진폭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탑에서 바텀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니고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 또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탑을 잡아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8분면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진폭이 1인 코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0을 기준으로 진동해야 되고 진폭 1이니까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요 내부에다가 저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그리는 거야. 조금 더 도와줄게. 절반 뜨고, 절반 뜨고, 절반 떠서 제가 얘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얘만.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그려서 y는 k 그려가지고 알파랑 베타의 위치들 한번 찍어봐요.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이따 그림은 저랑 같이 더 디테일하게 그립시다. 근데 직접 그려보셔야 될 거 아니야. 주기 찾았어요? 주기 찾아서 한 칸당 몇인지 한번 보세요. 얼만큼 자기가 접근했는지 한번 봐요. 자, 두 함수 fx, gx가 있고 곡선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 x의 좌표를 알파1, 알파2. 그러니까 교점에 일단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또 상수함수랑 만나는 베타1, 베타2에 관심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k를 그려야 되는 거고, gx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진동의 중심이 마이너스 1이고 진폭이 3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그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려야겠지. 대칭성을 봐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다가 y는 k를 얹어볼 건데 먼저 힌트를 준 게 fx와의 관계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fx 얘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기가 12예요. 그리고 4분할하면 한 칸당 3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y는 k가 지나가서 교점이 생겼는데 그 두 교점과의 거리가 지금 몇이야? 8이죠. 그러면 두 칸보다 더 넓다는 얘기야. 두 칸이 6이니까. 그럼 k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k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2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죠? 그리고 알파 1이랑 알파 2랑 거리차가 8이라 그랬으니까 요 가운데가 6이니까 이만큼이 여기가 1, 1이란 얘기예요 지금. 사실 알파 1이 2고 지금 알파 2가 10인 거야.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돼요? 3에서 1 왼쪽으로 9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K가 나와. 왜냐면 요 X값 2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60도거든요. 얘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y는 k가 gx랑 만나는 두 점의 거리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 베타 1하고 여기 베타 2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2분의 루트 3을 이용해서 이 x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삼각 방정식 하나를 푸시는 거지.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잠깐만 2분의 1이다 미안해. 1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계산하면 이게 넘어가서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 저쪽인데 좀 짧지, 그지? 120도랑 240도. 아시겠지만 지금 0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진동의 두 개의 각이기 때문에 360도 내에 있는 각도만 찾으면 될 겁니다. 얘보다 더 큰 각을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파이 나누시고 양변에 6 곱해 주시면 4랑 8 나와요. 얘가 4고 얘가 8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 칸일 때 여기가 한 칸인 건 우연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찍어서 푸시면 안 되고. 답은 뭐예요? 4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대칭성을 위해 알파 값이 나오고 이용해서 알파 값이 나오면 K 값이 나와서 이 베타 값까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죠. 딱 9번에 나올 만한. 살짝 난이도가 높지만 난이도 이해돼? 풀 수 있겠지, 그지? 할 수 있어요. 됐어, 얘들아? 22번부터 30번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25번 빼놓고는 할 만할 거예요. 24번이 도형이라서 니들이 조금 약할 거고 24, 25 빼고는 좀 할 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제가 싹 풀 테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 되면 11번 모음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4점이니까 여기서부터 기초 문제랑 같이 드릴 거예요.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